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임철조 선생님의 적천수 강의죠. 제26장 성정이에요. 이 성정장은요, 모두 이 원문, 정의, 성정이 뭐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까지 하면 1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모카토 금수서부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가 화가 많은 사람의 성질, 이 성정에 대해서 이런 성정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임철조 선생님의 이 성정장, 그러니까 사실은 임철조 선생도 아니에요. 적천수 원본에 이미 성정장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본에 의해서 원주가 나왔고, 원주가 의해서 또 증주가 나온 거죠. 임철조 선생이 증주를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성정장에 의해서 심성론도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성질이 어떻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요, 화가 많은 사람은 어떻다라고, 성질이 어떻다라고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시죠. 그 대신 이 원본이, 이게 정의예요. 성정이 뭐다? 이 사람 성질이 어떻게 하면 나타난다는 걸 여기서 원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기, 5가지 기운이죠. 모카토 금수. 오기가 불려, 어그러지지 않으면, 어그러질 여자예요. 성정은 중화된다. 성정이 중화되는데, 탕란하고 편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오기가 한쪽으로 어지럽고 편거되면 어떻게 해요? 성정이 괴역하다. 우리는 괴팍하다 그러죠. 이걸 괴역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원문에 있죠. 그래서 철조 선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일단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동방에 속하고 때는 봄이고 사람에겐 인이다.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남쪽 화에 대해서. 오늘 화에 대해서, 화에 속한 사람을 먼저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의 성질은 어떻다라고 하면서 여름이고 예가 있다라고 하고요. 서방은 금에 속하면서 가을이고요. 사람에겐 을이다. 북방은 수에 속하면서 겨울이고요. 이건 지혜다. 간과 고는 토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북, 동, 남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모카토 오행을 이걸 중앙에다가 토를 놓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시는 후천, 괴에서, 역에서는 이 토를 어디다 놨냐면 요 서남방과 동북방에다 놨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시냐면 고로성이는 역에서 가는 동북방이야. 가는 동북방이요. 즉 믿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북방이죠. 이렇게 놓고요. 북에서 겨울이 다 되고 봄이 될 때 나무는 어떻게 크냐면 흙이 없으면 나무가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막아주고 나무를 심어주고요. 또 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이 흙이 없으면, 이거는 곤이에요. 이 흙이 없으면 화생토, 토생금을 한다는 거예요. 곧바로 여기 이 토는 하는 일은 생물을 키우는 거고요. 여기는 화기를 끌어들여서 차갑게 해갖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중앙에다 토를 놓은 것과 주역에서 토를 놓은 것은 차이가 많죠. 여기는 간이고 여기는 곤이다라고 해서 토의 성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의 성질은 믿음이다. 사람 성질도요. 그러니까 금세 얘기했듯이 인의예지는요. 인의예지라는 것은 이 믿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모든 걸 관장하고 있다. 믿음이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믿음이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철조 선생이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례명조 3개를 했죠. 그러면 오늘은요, 화가 많은 사람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이 사람은 식신격이었는데 사람이 중화가 돼서 좋았죠. 이 두 사람은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화다자를 할 겁니다. 1번이에요. 첫 번째 원문 1번입니다. 이게 화다자예요. 화가 뜨거워요. 그러면 이 결국은 화가 맹렬하다라는 건 사주에 화가 많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성질은 조급해요. 조자예요. 금수를 만나면 격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초조하다라는 뜻인데 메마름은요. 이건 결국은 한쪽으로 순하게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원문에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임시주는 이렇게 딱 임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시화에서요. 화가 메마르고 맹렬한 것은 그 염상의 지상이네. 위로 막 화가 뜨거운 것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수는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단지 가순형, 순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토로서 습토로서 그걸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 즉, 그래야만이 지레, 예를 알 수 있고요. 자애로운 마음이 이루어지는 덕이 있다. 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금수를 만나면 그걸 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 화세가 더욱 조열해져서 부지에 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재화가 필생이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습토는 뭐냐? 축진을 말하는 것이다. 축토나 진토를 말하는 것이니 그 하는 기능은 뭐냐? 배기강, 그 빛남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꺼트리는 거예요. 염기열, 이게 바로 수습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즉, 그래야만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것은 여튼간 웬만하면 다 빨아내야 되는 거예요. 빨아내야만이 축토와 진토만이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사례가 축토를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건 저는 처음에는요, 이걸 뭘로 했냐면 양인격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격국론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격국론에. 두 번째 사주는 양인격이 맞아요. 근데 이거 저는 양인격으로 봤는데, 철조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오화 속에 이 기토가 투출하고 라는 거에, 이건 상관격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양인격을 짓고 상관격으로 해놨습니다. 체는 뭐냐? 화체입니다. 용신은 뭐냐? 이 습토입니다. 이 둘 다 쓰는 거예요. 습토를요. 그러니까 대운이 금수운으로 흘러도 이 습토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무술대운 같은 경우는 안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 사주는 좋은 사주고요. 다음 사주는요. 아주 화가 치열해서 대운이 격한 운이 와갖고 호랭이 잡으러 갔다가 호랭이한테 물려 죽은 사주가 있어요. 자, 요 사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좋은 사주예요. 병호일원이요. 생호 5월에 태어났어요. 연월이 봉우 갑병해요. 맞습니다. 맹렬극이라, 맹렬함이 극에 다다랐다. 가장 반가운 것은 축시라. 축시예요. 간지가 개습토라. 간과 지가 전부 습토죠. 그래서 능수 빨아들일 수 있다. 병지열, 병화의 열기를 빨아들여서 회, 이걸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오화의 빛남을, 오화의 빛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어둡게 한다. 순기성, 그래서 쭉 그 성질을 순하게 하니, 열기정, 이건 기쁠 열자입니다. 정이 기뻐하는 거니, 불능하야, 이건 뭐예요?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으니까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 됨됨이가 위험이 있으면서 불맹,
예, 싸납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위엄이 여기까지 왔죠. 예, 그래서 위엄이 있어요. 불맹, 싸납지 않고요. 불악, 예, 악하지 않았어요. 명리쌍휘라, 이론과 이익이 쌍휘, 둘 다 빛났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 아주 참 좋은 사주예요. 제가 평을 했습니다. 차조는 연월일까지 목화우행으로 이루어졌고요. 용신은 기축시주로 용신격으로는 상관격이에요. 이와 같은 결론으로 대운을 살펴보니 초년, 을미 대운을 제하고는 서북방, 저 기축시 때문에 어떤 살아난 사주예요. 그러니까 시간, 태어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읽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무게중심 모형론으로도 예, 맞아요. 금토 용조를 찾으니 기축시주가 있어서요. 술중신금이 있고요. 화채 토금 용조에서 금이 용신이고요. 토가 시신이에요. 대운이 금수운으로 흘러서 호운이다. 무술대운은 매우 불미한 대운이다. 예, 맞습니다. 무술대운만 빼고 좋을 겁니다. 이 차평진전은 제가 지웠습니다. 양인격으로 했는데요. 이 사주는 상관격이 맞습니다. 자, 봅시다. 404번이에요. 사례명조. 오늘 405번까지 합니다. 405번은 예, 호랭이 잡으러 갔다가 호랭이한테 물려 죽은 친구가 있어요. 나이 16세. 지금은 제일 안 좋을 때요. 18살. 이게 10대운이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데, 이 병화대운을 넘기고 나면 신대운서부터 좋고요. 무술대운 안 좋고요. 이렇게 임대운까지 좋을 겁니다. 네. 저 기축시가 살린 겁니다. 이 사주는요. 태어난 시간이 살린 사주입니다. 자, 405번. 이건 진짜 양인격입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이 양인이에요. 그러면 양인격은요. 우선 용신으로서는 뭘 잡는다? 예, 관을 잡아야 돼요. 7살. 여기 지금 7살이 없죠? 예, 7살이 없고요. 임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자수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 7살을 잡을 수가 있냐 이거죠. 예, 잡지를 못하죠. 용신이 지지가 전부 오 살아. 화채 수금용조에서 불용 쓸 수가 없대네요. 프로그램에서요. 예, 금도 이건 못 쓰고요. 절대 못 씁니다. 이 수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사주가요. 이 임진대운만 넘기면 그래도 다행히 이 인묘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기축시도 순용을 하면 쓸 것 같은데 약간 이 임진대운에 뭐죠? 격화, 격렬해서 아마 요 나이 때 호랭이 잡으러 가서 호랭이한테 물려주은 젊은 친구 사주예요. 16살이에요. 자, 봅시다. 성질이 급한 거죠. 화가 많아. 화다자. 화가 많아서요. 병화생호 5월 5시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목종화세. 목은 또 화를 따르는 세력이 됐으니 뜨거운 것이 극에 다다랐다. 없다. 토의 순기성. 토가 그 성질을 좀 따를 만한 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토도 이건 뭐예요? 권토는 안 돼요. 예, 그냥 습토가 없다. 금묵은 금은 있어도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수무원 이게 수가 지지에 깔고 앉았지만 그 뿌리가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기 맹렬지성, 그 맹렬한 성질을 막 격하는 거죠. 소위 어려서 실부모, 어려서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의탁해서 사는 게 형수한테 의탁해서 사는 거예요. 형수 밑에서 자라서 사는 건데 호용, 용맹한 걸 좋아하고요. 불안분, 지가 안분한 편안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나이 16, 7세쯤 돼서요. 신장이요. 신재가 크기가 웅위 아주 어른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건 등뼈 여자입니다. 여력, 이 등짐지고 하는 것이 과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죠. 호수, 연습하는 걸 뭘 좋아해요? 권봉, 막대기 들고 휘둘르는 거, 그런 거나 좋아하고요. 즐거워하기를 더불어 니당, 마을 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의교육, 의지하지 교육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방탕무기, 방탕하면서도 꺼리는 게 없었죠. 형수가 불능금, 형수가 그 성질을 금하기를
막지를 못했어요. 형수가요. 형수 말을 안 들은 거죠. 뭐. 후에 박호, 호랭이 잡는다고 딱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피호서, 호랭이한테 물려주는 거죠. 뭐. 참 안타까운 사주죠.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의 성질을 철초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원문에 나와 있는 거, 원주에 나와 있는 거, 증주하신 분의 증주를 해놓고 이렇게 딱 사례명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화가 많은 사람의 이런 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주 참, 사주의 화호행이 강한 사람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화다자의 성질, 이게 아마 제가 동방대에서 이거 끌고 왔을 거예요. 이게 저도 논문에 썼어요. 화다자의 성질을요. 화가 많은 사람은 치우침이 있고 소심 꼼꼼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강해 오만한 건 역시 화다자의 성질이고요. 직설적이고 바른말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것도 화다자의 특성이다. 124 각주 처리했죠. 이영환이라고 아마 앞에는 뭐 13페이지 했으면 저 앞에도 제가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마 동방될 겁니다. 제가 그 출처는 거기다 밝혔으니까 그냥 앞에 논문이라고 썼죠. 화다자. 그러니까 결국은 임철조 선생도 화가 많으세요. 그래서 성질이 꼿꼿하시죠. 결론적으로 이명재의 병이 되는 오행은 연간의 신금과 일지의 자수예요. 이걸 건드리고 이걸 살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화체 수금영주에서 불용해요. 그래서 목화 토 중에서 화목이 용의신이 된다. 나이 17세라면 임진대운이에요. 그래서 진대운 정도로 자진 수국을 해서 사주 자체의 강한 오인 화세를 대적할 만한 기세로 잘난 척하다가 사주 자체가 지나치게 청거해서 세자충왕 왕자발이 돼서 호랑이 사냥 갔다가 물려주고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아마 임진대운에 걸쳐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405번이에요. 아니네요. 지금 이때 죽었어요. 지금 23살이네요. 이때는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나이로는요. 임진대운에 호랭이 물려 죽은 거예요. 자진 수국을 해서 그 강한 화세하고 수세하고 조그만 수가 들어와서 경렬지성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호랭이 잡으러 갔다 호랭이한테 물려 죽은 사주가 됐으면 됩니다. 명주죠. 자, 다음은 아마 목일 겁니다. 그렇죠. 수네요. 화수로 가네요. 일단 원문까지 해서 모두 12번은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수가 많은 사람의 성질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